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망할 수 없었던 나라, 끝났다는 말이 반복되던 나라. 이 나라는 여러 번 끝났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전쟁 침입, 내란, 굶주림, 붕괴.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영웅의 전설이 아니라 민중의 현실로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도망갔고, 그러나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종종 백성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사가 되었고, 때로는 의병이 되었고, 때로는 농민군이 되었고, 때로는 만세를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버틴 이유는 위에서 지켜줘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전쟁은 1592년에 시작되어 159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 초기에 정규군은 속절없이 붕괴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서 솟구쳤습니다. 그 이름이 의병입니다. 의병은 어떤 특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양반부터 천민까지 섞여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 규모로 뭉쳐 싸웠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전쟁의 주체가 되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병은 정신만이 아니라 전투로 역사를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정암진 전투, 1592년 의병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이 승리는 일본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후 의병의 확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달라집니다. 관군이 무너져도 민중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의병의 싸움이 늘 승리였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면은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격을 만듭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기보다 패배하고도 꺾이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의병장 조헌.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관군의 방해로 흩어진 뒤에도 남은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 700명은 수에서 밀려 모두 전사합니다. 이 장면을 전투의 실패로만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숫자가 아닙니다. 700명이 살기 위해가 아니라 끝까지 조국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다는 사실. 이 나라에는 이상하게 그 끝까지가 반복됩니다.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을 때 또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도 침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때도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합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 여러 곳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조직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호남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가가 언제나 준비된 형태로 백성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백성이 국가를 다시 세우는 방식을 반복해왔다는 것. 이 습관이 이 나라의 체질이 됩니다. 시간을 건너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건 단순한 소요가 아닙니다. 농민이 군대가 되어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농민군은 10월 중순 10만 부대로 공주성을 포위해 대공격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농민군은 연이어 패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이 나라의 어떤 성격이 드러납니다. 나라가 약해지고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백성은 참는 존재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섭니다. 그 방식이 옳았느냐를 떠나 그 에너지는 분명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민초들이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은 누군가의 영웅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항일 의병전쟁이 있었습니다. 1908년 후반기 전국적인 참가 의병 수가 82,767명으로 정리됩니다. 이건 단순한 소수의 저항이 아닙니다. 전국 단위의 전쟁입니다. 전투 횟수도 기록됩니다. 1909년 전반기 전국 전투 횟수가 1,738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빼앗긴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버팀은 항상 합법적이고 항상 우아한 방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끝까지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왔다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게가 가벼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를 말하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운동이 2,000회 이상, 참가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적습니다. 반면 조선총독부의 공식 집계로는 106만 명 참가, 진압 과정에서 553명 사망, 12,000명 체포라는 수치가 거론됩니다. 어느 수치를 택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건 소수가 벌인 사건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몸으로 밀어붙인 사건입니다. 민중은 총을 들지 않아도 길을 메우는 방식으로 역사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죽고 잡히고 부서집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이 나라의 격을 만듭니다.
격은 이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여기서도 나라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린 건 군대만이 아니라 민간의 삶 전체였습니다. 국가기록권 자료에는 남한 민간인 피해가 합계 99만 968명이었습니다. 피난민도 기록됩니다. 남한 피난민 261만 1,328명, 북한 피난민 61만 8,7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의 통계를 모은 국가기록 아카이브 페이지는 국군,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등 피해 통계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숫자들은 말합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백성의 삶 전체가 전장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사람들은 밥을 지었고 아이를 업었고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게 한국의 버팀입니다. 1997년 IMF는 총칼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택하는 대신 수치를 견디고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금부티는 다 내놓고 내일을 버티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이걸 낭만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체질입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보다 내가 버텨야 한다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원유 약 12,547킬로리터가 유출됩니다. 국내 해상 유류 오염 사고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과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서해안은 끝났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한 번 끝났다는 판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학생, 군인, 종교단체, 기업, 가족 단위 시민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고 이후 약 123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시민 행렬입니다. 하루 최대 수만 명이 해변에 서서 삽으로 손으로 걸레로 기름을 닦았습니다. 중장비보다 사람의 몸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2008년 1월까지 집중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고 예상보다 빠르게 주요 해변의 기름 제거가 진행됩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장기 생태 붕괴 시나리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규모 시민 자원봉사로 단기간에 오염을 수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정부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동원되어서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첫 차를 타고 해변으로. 이 장면은 총도 없고 전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같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국민이 움직인다. 1592년에는 의병이었고 1908년에는 항일의병이었고 1919년에는 군중이었고 1950년에는 피난민이었고 1997년에는 금반지를 내놓은 시민이었고 2007년에는 기름 묻은 장갑을 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야겠다. 이 체질, 이 반복,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나라의 격은 우리가 최고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커질수록 격은 가벼워집니다. 격은 조용히 쌓인 시간에서 나옵니다. 이 반복이 이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은 영웅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의 집합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버티는 당신도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격입니다.